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청년. 철수는 인터넷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소문은 다름 아닌 괴담의 숲이라는 온라인 게시판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게시판에는 주로 알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나 공포스러운 경험담이 올라오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는 글이 있었다. 글의 내용은 다름 아닌 밤에만 보이는 기이한 집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집은 낮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평범한 숲으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그곳에 매우 낮고 오래된 저택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저택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그저 황당한 이야기라며 무시했지만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생생한 증언과 사진들의 철수는 점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철수는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그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지만 철수는 그냥 재미삼아 탐험하는 거야라고 설득하며 그들을 끌어들였다. 드디어 주말밤이 되었고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들고 숲으로 향했다. 시간이 지나 점점 깊은 밤이 되었고 그들은 숲속에 자리 잡은 기이한 저택을 발견했다. 외관은 소문대로 무척 낡고 을씨년스러웠다. 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법한 그 저택 앞에서 친구들은 발걸음을 멈췄지만 철수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따라오지 않을 거면 여기서 기다려라고 혼자서 저택의 문을 열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간 철수는 차가운 공기에 소름이 돋았다. 내부는 굉장히 어두웠고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에 쌓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가구뿐이었다. 철수는 몇 발자국 더 나아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철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밖에서 친구들이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철수는 다시 안을 둘러봤고 그 순간 저택 내부에 기묘한 변화를 느꼈다. 방의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았고 이제는 방을 지날 때마다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어졌다. 철수는 마치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철수는 겁에 질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는 그전까지 전혀 목격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되었다. 여러 인형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방 안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중 한 인형은 피로 물든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인형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저 인형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기척을 느꼈다. 철수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고 저택의 끝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지나 문 앞에 멈췄다. 그 순간 철수는 무언가의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다. 뒤돌아보려는 순간 무자비하게 저택의 문이 열리며 밖으로 힘차게 끌려 나왔다. 철수는 꽉 닫혀있던 문 바깥에서 친구들이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새 친구들은 철수가 저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온 힘을 다해 문을 부수려고 노력했었던 것이었다. 철수가 저택에서 밖으로 나온 후문이 닫히며 즉시 형태가 사라졌다. 저택은 다시 낮에 평범한 숲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저 무성한 나무들만이 짬이 든 듯 조용히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철수와 친구들은 절대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 철수는 그 숲의 저택과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하며 경고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시는 괴담이 숲에 관한 글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낄낄대며 웃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다시는 그 기이한 저택을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소문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애도하며 사람들은 괴담의 숲 게시판에 그들의 추모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변하며 끝없이 세상에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구도심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고 밤에는 전깃불도 희미하게 깜빡일 뿐이라 어두운 거리에는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혼자 사는 고시생으로 공부 외에는 특별한 취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공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중하려던 노력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쯤 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방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처음에는 택배나 늦은 시간에 잘못 찾아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는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복도는 적막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일 밤 계속해서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철저히 새벽 2시가 될 때만 되면 어김없이 딩동. 이상한 기분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이웃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이웃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하게도 그냥 잘못 들은 소리 아니냐고 의심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밤에 들리는 원인불명의 소리나 환청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저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초인종은 여전히 울리자 저는 CCTV를 설치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설치를 마친 그 다음날 여느 때처럼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것은 초인종을 누르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머리칼은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하얀 드레스 가옷인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신 손에 땀을 쥐고 영상을 돌려보던 저는 과거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에 대한 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아파트에 얽힌 이야기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곳에는 어린 아기를 둔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도 어느 비오는 날 밤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어머니와 아이는 행방불명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누며 그 5번째 밤이 지났고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문을 열어 그 상황을 직접 보고자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늘 그렇듯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한 소녀가 발걸음 없이 복도를 지나쳐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화면 속에 나타났던 그 모습임을 깨닫고 제 몸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초인종 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과연 꿈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따금씩 불현듯 그 영상 속 장면이 떠오르면서 기묘한 섬뜩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은연중에 그날의 소녀를 떠올리며 문을 여는 것이 망설여지곤 합니다. 3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김민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난 뒤 그는 밤늦게까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인터넷 서핑을 했다. 창문 밖으로는 적막한 밤 공기가 흘러들어왔고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날따라 그는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방 안에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인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그는 어두운 방 구석구석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가 벽에 걸린 시계를 봤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이제 슬슬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끌려던 찰나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알 수 없는 폴더 하나가 데스크탑에 나타났다. 원더랜드라는 이름의 그 폴더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호기심에 그 폴더를 클릭했다. 폴더 안에는 몇 개의 텍스트 파일과 사진들이 있었다. 첫 번째 텍스트 파일을 열어봤지만 내용은 알 수 없는 언어로 가득했다. 2번째 사진 파일을 열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사진에는 자신의 방이 찍혀 있었고 그것도 바로 오늘 찍힌 것처럼 보였다. 그가 착용한 옷과 놓여진 물건들까지 현재 방 내부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민수는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몰래 그의 방에 들어와 사진을 찍은 것일까? 그는 급히 방을 둘러봤지만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집안에는 그 외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었다. 그제야 그는 어느 순간부터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방을 둘러보았지만 훔쳐간 물건도 침입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경찰은 혹시 그가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종종 원더랜드 폴더는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매번 폴더가 나타날 때마다 폴더 안에는 그의 방뿐만 아니라 그가 방문한 야외 장소까지 포함된 사진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불안에 시달리던 그는 방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자고 일어난 어느 날 아침, 그는 마침내 무엇인가를 포착할 수 있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새벽쯤 그의 방 안에 그림자 같은 형체가 포착되었고 그 형체는 민수의 침대 옆에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는 곧바로 이 영상을 경찰에게 넘겼지만 영상 속 형체는 사람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상주하고 있던 원룸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켜니 원더랜드 폴더가 다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폴더 안의 파일들을 열어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하나씩 열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열린 파일은 동영상 파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 그의 방은 아무도 없었지만 어느새 카메라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너는 이미 여기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화면이 꺼졌다. 결국 그날 민수는 경찰에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고 친한 친구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이후로도 민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고 그는 더 이상 혼자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느새 시간은 흘렀고 그는 당시의 일이 그저 악몽 같았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컴퓨터에 이상한 폴더가 나타날까 두려워 컴퓨터조차 켜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 속 원더랜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